자, 이 장에서는 일단 마지막 테마로서 그 마라노비스 다보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인식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서요. 일본에서는 자동차 분야라면은 그 엔진 소음 불량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사인이 진짜 이 사람 사인이냐 하는 것들도 그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어떤 패턴 인식은 전부 다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TS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다차원 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즉,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저비용, 오판 감소, 진단 시간 절감, 그래서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패턴 인식이 뭐냐? 그러면은 사물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이라든지 얼굴, 지문, 필적, 물건 다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패턴 인식이라는 것은 초대형, 초고속 컴퓨터도 그 인간은 물론 이 동물의 지능과도 경쟁은 못하는 분야예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죠.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한테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는 것은 이 검사, 그 다음에 의료 진단 센서, 얼굴 음성, 식별, 선별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즉 애매모호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떨 때 많이 쓰냐 라인에서 자동으로 선별할 때 불량 양품을 선별할 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자동차 모터에다가 직접 DC 모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100% 선별을 해가지고 이걸 그 멜트랩으로 꾸며가지고 지금 보드에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라인에다가 곧 적용에 그 와 있습니다. 와 있어가지고 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이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그시그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 평균 표준 편차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평균이 동일하더라도 표준 편차에 따라서 집단 특성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이거죠. 정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가능하면은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제 정기분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에 따라서 이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기분포가 되겠고요. 이 정기분포를 표준 정기분포를 일단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참 그 어떤 예제 비슷한 겁니다만은, 보면은 이 어떤 여자분이 그 어떤 앱이라는 분한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Dear 앱이.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컬럼에서 순산에까지 여자의 임신 기간이 260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정한 겁니까?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나는 나의 애를 305일 만에 낳았는데 이것은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임신한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남편은 해군에 근무하고 내가 임신한 날 그를 단 하루 만났을 뿐 출산할 때까지 그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지 않았고 바람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는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임신 기간이 266일이라는데 당신의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꼭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곤란한 처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의 독자로부터. 자, 그럼 당신이라는 과연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그녀의 남편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자, 이걸 참 곤란하다 이거죠. 이런 문제 있을 때 패턴 인식으로 풀면은 쉽게 된다 이겁니다. 자,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평균 임신 기간은 266일이었고 그녀의 임신 기간이 260일이었다면 의심이 갑니까? 또는 임신 기간이 400일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어느 시점이면 의심하기 시작하겠습니까? 표시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의사는 이제 알고 있죠. 정상 분만이 보면은 평균이 약 266일인데 16일 전후에서 애를 순산한다 이겁니다. 즉 빠르면은 250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조산이죠. 그 다음에 만삭은 280일 넘어서 하는 게 이제 또 늦게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가설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H0는 남편의 악이다. 즉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귀무가설은 남편의 악이고, 귀무가설이 안 되는 것은 대립가설은 남의 악이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알파 유의 수준을 0.05 정도를 반드시 주죠. 왜?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의 수준을 줘야 됩니다. 위험률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전기분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값으로 해서 따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G값을 따지게 되면 2.44가 나오죠. 2.44가 나와서 어떤 기강력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따져본다 이거죠. 통계학적으로는. 그죠? 저희들이 기강력에 포함이 되면 뭐 기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따른다마는, 그래서 저런 거를 보다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저런 애매모호한 정보로부터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차원 시스템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됩니다. 다 건강진단을 받죠. 가게 되면은 별거 아닌데 자꾸 해라 이겁니다. 자, 저희 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 받아오시고 응가 받아오세요. 받아옵니다. 자, 그럼 또 피도 뽑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호흡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초음파 검사도 하고 별걸 다 해보죠. 그죠? 또 이거 마시고 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옆으로 굴러, 이거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종합 검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진단 시스템에 이 여러 가지 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고나스 시스템 자체도 어떤 입력 신호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측정했던 것들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출력 반응이 이게 마론 오비스 디스턴스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마론 오비스 디스턴스로 나오게 돼요.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죠. 남자 체중이 몇 cm가 이 평균이고 표준이고 키가 몇 cm가 표준이다. 되게 그러죠. 자,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신장이 110cm, 표준 편차는 10cm고 정기분포 따르고, 그죠? 이 신장도 정기분포 따르고 체중도 정기분포 따르는데 체중은 60kg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표준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타 학교에서. 전학을 왔는데 그 학생이 162cm고 체중이 66.5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이 정상 그룹에 속하느냐 어쩌느냐 판단해봐라.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그 학생을 봤을 때 신장의 분포하고 따져봤습니다. 자, 그럼 신장의 분포를 따져보니까 아래쪽에 이 학생이 속하더라 이거죠. 0.8시그마 벗어나는 데가 속해요. 체중은 1.3시그마가 속하고 조금 더 오버가 됐죠. 체중은 좀 더 적고 체중은 좀 더 크게 나오고 신장은 좀 분포 좀 적은 거죠. 이 학생이 변학 온 학생이.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학교 전체에 모집단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체중하고 신장을 찍어봤더니 이 모집단에서 떨어져 있더라 이거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상 그룹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학적인 시스템에 어떻게 그럼 이용하면 되겠느냐.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마론 오비스 디스턴스는 이 다수의 특성을 가진 어떤 다차원 시스템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겁니다.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이 각 특성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3포의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하나의 척도로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했고, 이거는 이제 인도 수학자 마론 오비스가 다차원 정보에서 간단하게
불편 분산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코끼리 뼈하고 다른 동물의 뼈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으로 일단은 어떤 기준점하고 단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행렬식 계산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없이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마라노비스 다격지 시스템은 이 패턴 인식 과정에서 SMB를 사용해서 이 주요 변수를 도출하는 그런 것을 다고치 박사가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단순함으로써 패턴 인식의 효율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이것은 이미 미국 특허청에 출원해서 특허가 획득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지마란 분인데 홋카이도 시골에 있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동경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학교에다 발표를 했더니 제 아는 후배가 정보 이 IT 하는 후배가 선배님 한번 찾아왔어요. 저희 ABNS에. 왜? 그랬더니 또 자기 졸개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식사를 사줬더니 마라노비스 이걸 프로그래머를 한번 시켜봅시다. 형님 생각에 어떻게 돈이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나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모르겠어요. 꾸밀지 어떨지 잘 모르겠고 꾸며보면은 자동화하고 이런데 자동 검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상당히 한 단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될지는 어찌는 모르고. 그 다음에 MTS의 이용 순서는 이와 같은 거를 쭉 따르게 됩니다. 일단 정상 그룹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노멀 그룹을 일단 레퍼런스 그룹으로서 많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선정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상 그룹부터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쭉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마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하는데 계산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데이터를 일단 노멀라이즈 시킨 다음에 이 상관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것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라노비스의 공간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대상 표본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 마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정상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시스템 최적화는 다구치를 결합시킨 방법이 됩니다. 이 8단계부터서는 그런 식으로 쭉 수순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변수에 따라 가지고 그 정상 데이터 그룹에서 n개 표본을 추출한다 이거죠. 정상 그룹 데이터로부터서 그 n개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표본을 쭉 추출하고 나중에 이 얘가 나오거든요. 얘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n개 표본을 쭉 추출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 값을 구합니다. 구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전체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 노멀라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즉 표준 정기분포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 정기분포로 이제 각각 바꾸게 돼요. 표준 정기분포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그 매트릭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즉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각각 구하는 식들을 이와 같이 이 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행렬을 이것만 작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각각의 그 특성 조합 x, i 값하고 j 값에 대해서 상관계수 값을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거의 역상관 매트릭스 구한 다음에 마라노비스 디스턴스 구하는 식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곧바로 구하면 마라노비스 디스턴스가 곧바로 계산이 돼요. 계산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단 보게 되면은 이 벡터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스 벡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트릭스입니다. A1, A12, A1K 이 매트릭스가 그
보면은 이 정상 데이터의 이 데이터예요. 이 매트릭스가 정상 데이터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만 곱하고 그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정상 매트릭스 행렬에다 곱해가지고 이게 마르노비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 정상치에서 벗어나면은 마르노비스 디스턴스가 커지게끔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봐보죠. 예제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하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예제가 없으면은 그죠? 고무다리 긋기죠. 자, 간 질환을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닥터 가네타카 동경의 데이진 하스피털인데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죠. 제국 호텔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하스피털인데 정상 그룹 표본 수가 N은 200명을 대상으로 이걸 정상 그룹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변수의 수는 15개다. 즉 뭐냐면은 성별로 그죠? 남녀 성별 또는 나이별로 그 다음에 이 토탈 프로테인 이 피 속의 어떤 단백질 양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수로 고른 거죠. 변수로 그죠? 콜레스테롤도 있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소변을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채택을 해서 그러니까 저것들을 변수로 이용한 거죠. 정상 데이터 2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죠? 종합 검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뽑아가지고 이거 변수에 따라가지고 나이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거죠.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해보니까 이와 같은 데이터가 얻어지겠죠. 200명에 대해서 아침에 그 변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정상치들이 쫙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을 평균하고 편차를 구해서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킨다 이거죠. 표준 전기분포화를 시키죠. 자 그러면 소음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소음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에이지에다가 섹스, TP 이런 것들이 주파수 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파수 대역. 3분의 1 옥타브 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양품 데이터들은 그 3분의 1 옥타브 밴드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조사하면 돼요. 역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노멀라이즈로 시켰습니다. 이게 G 분포로 바꿨다 이겁니다. Z 분포로 바꿔서 각각의 이것들을 앞쪽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그 상관 매트릭을 구한 거예요. 상관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상관 매트릭스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의 역행렬을 구한 거예요. 역행렬을 또 구했죠. 역행렬을 구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르노비스 거리가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자가 딱 오잖아요. 그럼 200명 데이터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딱 오면은 정상이다 아니다가 금방 판단이 돼요. 정상이다 아니다. 그게 이제 금방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일단 D의 제곱을 마르노비스 이 헬스 그룹 즉 첼시 그룹 즉 건강한 그룹에 대한 마르노비스 디스턴스가 에버리지 값으로 약 0.99가 됐다. 그래서 200명의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비정상인 사람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나? 아침에 제가 정상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브노멀 데이터가 왔어요. 그래서 36명에 대해서 왔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 진짜 비정상인지를 판단을 해보려면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것도 어브노멀 데이터 그룹을 쭉 해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침에 그 정상인 그룹들은 이 마르노비스 디스턴스가 전부 다 이 아래로 깔리죠. 굉장히 낮게 나오죠. 아까침에 최고 나온 게 한 4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근데 비정상인 사람들은 전부 다 10 이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10 이상으로. 70이 정확하게 이게 분리가 돼요. 노멀 그룹하고 어브노멀 그룹하고, 즉 불량하고 양품이 판단이 정확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모터에다가 적용을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삼축 센서를 부착을 자동적으로 모터하고 오면은 부착이 되어 가지고 진동하고 그 다음에 소음을 잰 다음에 떨어지면은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그래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이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은 거예요. 단지 거기는 이제 소음이냐 진동이냐 이거 이제 판가름 되는 거겠죠. 소음은 일단 이 마이크로폰을 써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3분의 1 옥타브 밴드로 바꿔가지고 양품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양품에 50 몇 가지 된 것들에 대해서 채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저는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양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여기서부터는 다구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15개 변수를 썼는데 15개 변수를 꼭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판가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부터서는 다구치가 이용된 겁니다. 다구치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일단 SMB를 망대 특성으로서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직교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들이 보니까 이 15개를 전부 다 이용할 필요가 없고 쉽게 말하면 6개 정도의 중요한 파라미터만 가지고 이 환자가 비정상이다 아니다를 측정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정할 필요 없이 6가지만 가지고도 어브노멀한 그런 그룹들을 구분해 놓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개 가지고 확인 실험을 쭉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6개 측정만을 사용한 결과 그럼 굉장히 데이터 수가 적죠.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봐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행렬을 계산하고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마르노비스 계산하고 디스턴스 계산하고 판단 능력을 평가를 해봤더니 이게 아주 잘 맞더라 이거죠. 보면은 그 데이터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보도 6개를 이용을 해도 이 불량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판별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판별이 불량하고는 이런 군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거의 아주 정상은 아래쪽으로 아주 낮게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비정상은 이렇게 되면서 판정 기준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러니까 6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일본에서는 캔서 즉 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판정 기준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본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 이래가지고 패턴 인식에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표 건수도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표 건수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양품 데이터만 확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어제와 오늘에 거쳐가지고 다구치 기법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 뚱보는 한 입의 숟갈의 음식으로서 뚱보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 교육으로서 이 다구치 기법을 금방 실현해 볼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혹시 의문한 점 있으면은 저희 ABNS의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제 명함이 있으니까 직접 설명을 요청하신다든지 그러시면은 성심성의껏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NS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에서 썼던 이런
이 부분들을 촬영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로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또 참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2일간의 강의를 마치고 먼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촬영됐습니까? 자, 이것